2023년 8월 3일 목요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윤하여 선교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사 오늘까지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팬데믹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KWMI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KWMI가 거룩한 기도 공동체가 되어 선교지와 한국교회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향해 기도하는 그 음성들을 기억하사 주의 긍휼과 선하심으로 저희 모두에게 저희 모든 삶에 풍족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병으로 신음할 때 주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상처받아 아파할 때 주의 회복의 손으로 만지사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세우신 이교 교수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하사 듣는 모든 자에게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송경민 목사님 가족 은혜라는 제목으로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너무 감동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규호 교수님은 영남대학교 화학과 이학사고 오레곤 주립대학교 이학 박사를 공부하셨고 또 일리노이 대학교 오바나 화학과 박사후 연구원을 하셨고 충남대학교 화학의 교수로 이제 은퇴하셨고요. 태초 목걸이 학교장으로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다 잘 들리세요? 네. 네. PPT 화면도 잘 보이십니까? 예, 화면이 안 나왔습니다. 화면 안 나왔습니까? 화면 공유가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나옵니다, 교수님. 이제 그냥 네, 이제 보이시겠죠? 네, 네. 우선 이런 그 기도 시간에 초청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수봉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충남대학교 화학과에서 이제 정년퇴직을 해서 명예교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는 태초 먹거리라는 학교를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주신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순종이라는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 순종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은 순종에 대한 글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순종이라고 얘기하면요. 저도 뭐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 다가 순종은 영적인 순종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좋은 지식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영혼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영혼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 번도 교회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육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육적은 의사들에게 맡긴 전문 분야라고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그 개인적인 계기로 어떤 계기를 맡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신앙생활이나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제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창조를 하시면서 분명히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비롯해서 저는 전공이 분석화학입니다. 화학 중에서도 분석화학인데요. 원래는 반도체나 첨단 신소재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다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에는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먹거리 분석이 어떤 이 먹거리 부분들하고 저희들의 육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연관을 시켜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을 시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것도 신앙생활이다. 라는 부분을 깨닫기 시작해서 이런 내용으로 태초 먹거리란 이름으로 강의를 시작한 지가 지금 13년째가 되었고요. 주로 이제 초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암 환우들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암 환우가 한 30%, 나머지 일반인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약 한 70%, 특히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일반인들 중에서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과 함께 오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애들은 전부 다 이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에요. 스님도 오시고요. 또는 캐톨릭 쪽에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도 오시고 또는 믿지 않는 분들도 오시고 다양하게 오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특히 육적으로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깜짝깜짝 좀 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잃었던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또 예방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13년간 하고 있는데 이 일은 제가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저에게 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저희 개인 가정사를 통해서 시킬 수밖에 없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역으로 현재 하고 있으면서 현재 13년간 이 강의를 현재 무료로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목사님들 또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소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만 제대로 하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면서 좀 잃어버린 또 약해진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절대로 저는 비법이나 특효약을 알려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만 좀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아 선수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김연아 선수나 우리의 몸에 말이죠. 단단한 부분, 뼈를 분석해보면 토양하고 화학적 성분이 동일합니다. 우리 인체는 액체의 성분을 분석해보면요. 바닷물의 성분과 동일합니다. 화학적 성분이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재료를 사용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흙집이라고 표현합니다. 흙집. 여러분 살다 보면 흙집은 말이죠.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하고 하는 게 이게 흙집입니다. 저도 이제 집 지은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말이죠. 저희 2개월한 이게 집인데요. 이 2개월한 집인데 문패는 없지만 그래도 2개월한 집으로 알고 있고요. 2개월한 집도 집 지은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위에 지붕 색깔도 많이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색깔도 많이 발했고요. 2개월한 집은 말이죠. 또 사용하다가 창문이 고장이 났는데 창문 고칠 재주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중창을 해서 덧창문해서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흙집은 말이죠. 반드시 흙으로부터 영양성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데 아침에도 흙 먹고 점심때도 흙 먹고 흙 먹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하나님이 흙 속에 있는 인간한테 필요한 영양성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셋째 날 이 식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식물이 하는 역할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네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뿌리를 땅 속에 내리고 뿌리를 통해서 흙 속에 있는 영양성분 중에서 인간한테 필요한 영양성분들만 선택해서 골라서 뽑아가지고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가 농축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식물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안 먹을까 싶어서 이제 거기다가 색깔 강조하기 위해서 먹으라 강조하기 위해서 색깔도 집어넣고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그리고 또 단맛, 과일맛, 향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먹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식물은 반드시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인간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잡초도 이 세상에 존재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잡초가 없으면요, 인간은 멸망을 합니다. 아까 제가 토양 속에 있는 영양성분, 인간한테 필요한 영양성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모든 영양성분들은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성분으로 땅 속에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용성으로 되어 있으면 물에 비가 오게 되면 다 씻겨가지고 전부 다 강이나 바다로 다 가버리겠죠. 그럼 그 위에 자란 나무의 모든 열매는 영양성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불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흙 속에 있을 텐데 그게 바로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입니다. 미생물들이 모든 불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꿔주는데 미생물들이 땅 속에서 존재를 하려면 반드시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땅은 20, 30cm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잡초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잎이 약하고 가냘프더라도 뿌리를 깊게 내려서 땅 속으로 공기를 공급해 줘가지고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살게 만들어서 그래서 미생물들이 토양 속에 있는 인간한테 필요한 불용성 영양성분을 수용성으로 적절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바로 땅 속에 미생물들이 합니다. 그래서 잡초가 자라지 않는 땅은요, 죽은 땅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입니까? 사막입니다. 사막 잡초가 없죠. 그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토양 속에 미생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식물을 하나님께서 셋째 날 인간에게 영양성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 먹거리가 불과 인류 역사상 200년, 1900년 이후에 인간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살면서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는 주로 물물교환을 했었죠.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은 생선을 많이 잡는, 고기를 많이 잡는 분하고 서로 바꿔먹는 물물교환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시작됐고요. 소위 식품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생산이 시작된 지가 인류 역사상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산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경제성 원리가 도입이 됩니다. 최소의 투자에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식품을 생산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거리를 생산할까요?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먹거리를 생산할까요? 돈을 버는 것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먹거리가 점점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의 형태로 모든 먹거리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1차 농산물조차도 보기 좋게 먹음직하게 생산되는 것을 원하고요. 모든 가공식품들은 전부 보암직, 먹음직한 먹거리 쪽으로 가면서 선악과의 형태를 이제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런 먹거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영양성분의 불균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태초 먹거리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 만든 원래 먹거리를 다 아느냐? 저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지난 200년 동안에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먹거리를 어떻게 바꿨는지는 제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 먹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창조의 원리에 어긋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먹거리들을 최소한 우리 주위에서 좀 빼가보자. 그렇게 된다면 점점 원래의 먹거리로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비록 태초 먹거리가 시작한 지가 13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요. 시작점, 아주 작은 시작하는 점을 하나 찍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진행형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사과입니다. 아이폰, 휴대폰을 만든 애플 컴퓨터의 로고 마크입니다. 사과 하루에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게 미국 영국 속담일 정도로 사과는 매우 영양가가 뛰어난 과일인데, 미국 농림부의 데이터, 이게 옛날 데이터입니다. 불과 한 30년 전 데이터를 제가 보면은요, 벌써 30년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영양성분이 계속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양성분이 계속 감소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요. 1914년 할아버지가 드셨던 사과 한 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철분 성분을 제가 지금 흡수를 하려면 저는 지금 사과를 거의 40개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난 1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지난 100년 동안에 토양이 변했습니다. 토양 속에 미생물의 종류와 여러 가지 상태가 변해가지고 토양에는 철분이 있는데 그거를 수용순으로 바꿔서 사과까지 올리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토양이 점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에 전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말이죠. 기본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꼭 지켜야 될 기본을 주셨는데 이것을 성공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겠다. 뭐 등등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이 기본을 무시하거나 소홀하거나 또는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기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은 특별히 우리의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이 세 가지의 기본, 특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는 기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태초 먹거리의 기본 생각입니다. 기본이 회복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면역력입니다. 강력한 무기가 면역력입니다. 왜냐면요. 면역력은 모든 병의 시작은 면역력의 저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병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병에서 회복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면역력을 원래 정상대로 회복을 하게 되면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면역력인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특히 면역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합니다. 통계를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다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문제는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면서 80세를 산다는 거죠. 8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건강하게 80세를 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184개국 중에서 전 세계 1등입니다. 대장암 환자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통계는요. 현재 나이가 20세에서 40세, 20세에서 40세의 연간 대장암
발생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20대가 지금 거의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저 45명 중에서 남자가 30명, 여자가 15명, 남자가 여자보다도 대장암 발병률이 2배가 더 높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현재 위기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현재 인구 10만 명당 77명이 결핵 환자, 결핵이 언제 걸리죠? 못 먹고 영양실조,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는 가장 후진국형 병인데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1등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결핵 사망자 한 번도 1등을 빼앗겨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결핵으로 사망한 숫자가 OECD 국가에서 1위라는 거죠. 원래 유방암은요, 50세 넘어서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전체의 10에서 15%, 8, 90%가 50대, 60대, 70대, 80대인데 우리나라는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전체의 50%입니다. 20대, 30대 대한민국에 사랑하는 이 한국의 여성들은 말이죠. 다른 나라에 없는 유방암 발병 원인에 지금 이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전혀 이슈화가 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특히 제가 더 가슴 아파하는 것들은 오늘도 이게 선교사님들 모임인데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영육간의 균형 있는 강건함에 대해서 기도는 했는데 실제로 삶의 모습을 보면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육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은 굉장히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자기 몸이 바스러져 가지고 자기 몸이 거의 육적으로 바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지만 이게 성령 충만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의 균형 있는 강단함을 가지면서 선교활동도 하시고 목회활동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멘. 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러면 면역력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그러면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인간의 면역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 건강입니다. 왜냐하면요.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장 건강이 바로 면역력하고 관련이 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려면요.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장 건강이 나쁜지 안 나쁜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첫째, 변비나 설사가 너무 심하다. 둘째,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이게 너무 오래 간다. 그리고 가려움증이나 피부증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분들은 다 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좋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역시 물입니다. 물. 왜냐하면요. 우리 인체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의지에 관계없이 소변, 대변, 땀, 호흡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혈액이 찐득찐득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중에서 나는 물을 잘 먹는데 물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을 안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는데요. 물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십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죠. 손가락으로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십니까? 네, 뭐 1.5리터, 2리터 그동안에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루에 물을 1.5리터는 2리터 먹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걸 너무 충실히 지켜서 하루에 물은 2리터를 꼬박꼬박 먹게 되면 건강이 매우 나빠집니다. 매우 나빠집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물은 물로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오는데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입니다. 여름철에 가장 즐겨 먹는 과일이 뭐죠? 수박입니다. 수박 실컷 먹은 그날도 물 2리터 먹어야 된다고 물 2리터를 꾸역꾸역 먹은 날은 물을 많이 먹은 날입니다. 수박과 물
합쳐서 2리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전체 물량을 합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기본은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작게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그 방법을 우리 몸에 알려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매우 노랗게 짙게 나온다. 뭐 하라는 거예요? 먹어라.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몸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돌아다니고 하니까 물 먹으라고 신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게 되면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군을 드시게 되면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데 그 노란색은 매우 밝은 병아리 색깔 같은 밝은 노란색이고요. 물이 부족해서 나오는 노란색은 누런 황토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방 표시가 됩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동안에 말이죠. 마라토너들이 물 많이 먹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 혈액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발생된 전기가 있어야지만 우리 몸이 작동이 되는데 갑자기 물량이 많아지면서 전기 발생이 작아지면서 첫째 몸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속 장기간 반복이 되게 되면은 심장의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부정맥 현상을 겪다가 결국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현상을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병원에서 진단합니다. 현대인들은 말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 둘째, 저염식이 좋다. 셋째,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좋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서 저염식 하시면서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 분들은 전부 저나트륨 혈증 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염식은 말이죠. 고염식을 하는 사람에게 저염식이 필요한 것이지 저염식 자체가 절대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권장 섭취량이 5g입니다. 5g. 5g은 어느 정도냐면요. 티스푼, 차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가 5g 정도니까 조금 더 적절량을 꼭 드셔줘야 합니다. 혹시 힘이 없거나 내가 좀 피곤하다 싶으면 오히려 하루 종일 먹었던 음식 중에서 소금량을 계산해 보시고 부족하면 물을 마실 때 물에다가 조금 소금을 타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더운 지역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꼭 소금을 같이 섭취해야지만 면역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여러분들이 소변 색깔에 맞춰서 한번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꼭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물 먹는 운동으로 3-2-1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3은 밥 먹기 30분 전 한 컵, 2는 밥 먹고 2시간 뒤 한 컵, 1은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그렇게 하게 되면 하루 3끼 먹으면 6컵에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컵, 7컵,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은 아침 공복에 한 컵, 8컵, 7컵 내지 8컵을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밥 먹기 30분 전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 한 컵,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아침 공복 한 컵. 먹을 때 한 컵에 대개 머그컵을 드시면서 소변 색깔이 좀 짙으면 조금 더 먹고요. 소변 색깔이 옅으면 좀 양을 줄여서 먹는 식으로 해서 하루에 7번 내지 8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또 이러면요. 저는 보이차를 먹는데, 녹차를 먹는데, 또는 뭐 둥글레차를 먹는데 어떡합니까? 차는 차같이 드시고 물은 물같이 드시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한국 사람들은 차는 물같이 벌컥벌컥 먹으면서 물은 차같이 아주 작은 양 홀짝홀짝 성의만 표시합니다. 차는 차같이 드시고 물은 물같이 드시면서 얼마든지 드셔도 좋은데 문제는 양입니다.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유지가 되도록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입속에 치아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총 32개가 있습니다. 32개 중에서요. 송곳니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니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럼 총 12개를 빼면은 32개에서 12개를 빼게 되면은요. 20개가 뭔지 아시죠? 어금니입니다. 왜 맷돌 같은 어금니를 20개나 입속에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왜 주셨겠어요? 씹으라는 겁니다. 음식을 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바쁘니까요. 빨리 먹고 설교하러 가야 되고, 빨리 먹고 전도하러 가야 되고, 빨리 먹고 돈 벌러 가야 되고, 빨리 먹고 학원에 가서 1점이라도 더 맞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겠고. 자, 빨리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밥도 고구마, 감자 같은 음식들은 먹으면 탄수화물이라고 이해합니다. 탄수화물이 입을 통해서 잘게 부셔져 가지고 위에 들어옵니다. 위에 들어가지고 2시간 동안 위를 막 주물러 가지고 죽을 만들어냅니다. 죽을 만들어서 찔끔찔끔 소장으로 보내가지고 소장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걸 소화 흡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영양성분들은요. 소장에 대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대문으로 아무거나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바로 소장 뒤에 혈액이 있는데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바로 죽어버리니까 바로 이 소장 대문에 면역세포가 보초를 씁니다. 나쁜 녀석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겹겹이 보초를 쓰기 때문에 이 장의 70 내지 80%의 면역세포가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데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식사를 했느냐?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 배가 부르면 다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맛있는 음식이면 다 좋은 음식이고 저한테 묻는 게 항상 건강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항상 이런 1차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한 음식이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위로 들어와가지고 장에 들어가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지 않으면 바로 대장소로 넘어오겠죠. 대장소로 넘어온 것은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올 때까지 이 속에서 부패 썩어 들어갑니다. 이제는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가 아니고 장에서 얼마나 소화 흡수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음식을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이 독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이 약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은 1차적인 질문,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건강한 음식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가급적 맛있는 음식이 좋죠. 그런데 아무리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으면 전부 대장 속으로 넘어가서 대장 속에 지나가는 하루나 이틀 동안에 전부 부패가 되는 썩은 음식, 독을 먹었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입속에 32개의 치아를 주셨고 그중에 무려 20개를 어금니를 주셨는데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바빠서. 한 명이라도 더 하는 말씀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자, 밥을 씹지 않고 넘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을 씹지 않고 그냥 넘겼습니다. 넘기면은 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물러가지고 죽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2시간 동안에. 자, 우리가 먹었던 탄수화물,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 빵 같은 것들을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탄수화물은 덩어리가 매우 큽니다. 커서 소장에서 소장 이 대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게 부셔가지고 뭘 만든다? 포도당을 만듭니다. 포도당이라는 작은 단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거든요. 크기가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소화 과정이라는 얘기는 이 탄수화물 큰 덩어리를 잘게 부셔가지고 작은 포도당을 만들어서 소장에서 포도당이 흡수가 되어서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이게 소화 흡수 과정인데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려면 반드시 탄수화물 분해 요소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있어야지만 탄수화물이 조각조각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밀라제라는 이 분해 효소, 탄수화물 분해 요소는요,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탄수화물 어디만 나오는지 아세요? 침 속에만 탄수화물을 하나님이 넣어 놓으셨어요. 침은 언제 나옵니까? 씹을 때만 나옵니다. 씹을 때만 나옵니다. 자, 바쁘다고 안 씹고 그냥 밥을 넘겼어요.
또는 바쁘다고 미숫가루 그냥 만들어서 삼켰어요. 미숫가루 그냥 마셨어요. 그냥 마시게 되면은 위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위에서 2시간 동안 주물릅니다. 주물르죠. 그리고 내려갈 때는 그대로 죽이 내려가는 거예요. 밥이 분해돼서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내려가야 되는데 밥 그대로 내려갑니다. 장의 온도가 39도, 40도입니다. 이 뜨거운데 죽이 그냥 내려갔어요. 뭐가 됐습니까? 짬밥통이 되었습니다. 짬밥통이 되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방귀 냄새가 지독한 겁니다. 변 냄새가 지독한 겁니다. 왜 방귀 냄새가 변 냄새가 지독합니까? 내가 먹었던 음식이 지금 이제 장 속에서 썩어 들어가서 부패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돌아다니고 하니까 얘야 너 아까 먹었던 거 속에서 썩는다. 알려주려고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심각하게 독한 부패된다는 증거예요. 자, 이제는 말이죠. 위를 만족시키는 양적 식사가 아니고 아무리 작게 먹더라도 장 속에서 100% 흡수가 되고 소화가 되어야지만 면역력이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면역력이 영양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속에 장 속에 지금 면역세포가 7, 80%가 장 속에 있는데 장 속이 계속 부패가 되는 환경이 되게 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활동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천천히. 씹으면 씹을수록 소화가 더 잘 되겠죠. 침이 많이 나오니까요. 아니 하나님 왜 어차피 음식이 위 속에 들어가서 2시간 머무는데 위에서 아밀라제라는 소화 요소가 나오게 만들었으면 우리가 바쁠 때 그냥 바로 후닥닥 집어넣고서 위가 어차피 2시간 머무니까 그때 소화 요소를 내가지고 천천히 소화시키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몸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모르죠. 왜 위에서 소화 요소를 안 내게 했을까? 위에서는 어떤 소화 요소를 내게 만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들어가는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위에서 나오도록 하셨어요. 탄수화물의 분해 요소는 침 속에만 만들어 놨습니다. 침 속에만. 침은 씹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음식을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입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씹지 않게 되면 그 먹었던 음식이 전부 장소에 들어서 동의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에 지금 독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번 여러분 시행 한번 해보십시오. 천천히 먹게 되면요. 작은 양을 드시더라도 포만감이 생깁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위가 말이죠. 음식을 꽉 채워가지고 주물르게 되면 막 위로 삐져나오고 밑으로 삐져나오겠죠. 그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이 70%까지 음식이 채워져서 빈 공간을 두고 그 다음에 주물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셔서 70% 되는 위치에 센서를 붙여놨습니다. 센서를 붙여놔가지고요. 음식이 요 70%까지 딱 차면은요. 뇌에다가 샀습니다. 네, 음식이 찼습니다 하고 그 센서가 반응을 보내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가지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만들어서 갑자기 식욕이 순간적으로 없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 센서가 작동되는 시간이 밥 먹은 후 10분이나 15분 뒤에 센서가 작동이 됩니다. 밥을 일찍 드시는 분들은요. 센서 작동되기 전에 항상 밥을 위를 가득가득 채우는 거죠. 천천히 드시면 천천히 드실수록 음식을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밥을 먹으면은 씹으면은 2-3숟가락 먹으면 벌써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런 경우에는 말이죠. 훈련이 필요한데 마찬가지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요? 식사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습니다. 밥을 아무리 빨리 먹는 사람도요.
샐러드의 그 양상추를 안 씹고 삼킬 수가 없어요. 당근을 안 씹고 삼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반찬류나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드시기 바랍니다.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드시게 되면은 자기 몸에서 씹는 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을 들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6개월에서 한 2,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씹어서 침을 충분히 만들어서 먹는 음식이 바로 육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고픔의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배만 부르면 좋은 식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가 아니고 장을 만족시키는 질적 식사를 하셔야지만 몸에 특히 장에 있는 면역세포에게 영양성분을 제대로 공급하고 부패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벌써 시간이 저한테 제가 얘기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제 강의를 일단 오늘은 제가 중단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 속에 결국은요,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이 있는데요. 유익균의 숫자를 계속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줘야지만 장 건강이 좋아지는데, 그럼 외부에서 유익균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외부에서 유익균을 넣어주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 가장 알고 있는 유산균, 상업적 유산균, 그건 말이죠. 현재 상업적으로 19가지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비피테스 이런 것들이 한 4개, 5개, 6개 섞어가지고 유산균을 하는데, 지금 거의 모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아마 유산균 제품을 잡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유산균은요, 거의 여러분 생각만큼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여러분이 잡수고 계시는 그 모든 유산균들은 거의 대개다가 죽은 균, 사균입니다. 왜? 위를 통과를 못해요. 위산이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거의 사균을 하는데, 사균도 부분적으로 조금 효과가 있지만 살아있는 균, 생균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에 먹이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요. 유산균의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이라고 얘기하고요. 프리바이오틱이 바로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 그래서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주부들이 사용하는 올리고당 또는 올리고당이 많이 포함되는 양파, 마늘, 약혼, 바나나, 콩, 뭐 이런 올리고당을 드시게 되면은, 그 포도당은 다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고요. 대장 속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은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대장 속으로 넘어가서 대장 속에서 분해가 되면서 올리고당이 분해가 일어나면서 대장 속에 있는 균들에게 모기가 일어나서 유익균의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상업용으로 팔리고 있는 올리고당은 프락토 올리고당, 이소말토 올리고당인데, 올리고당은 당도가 낮기 때문에 상업적에서는 보통 액상과당이나 설탕을 집어넣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요리에 사용하는 올리고당을 구입할 때는 꼭 뒤에 라벨에서 100% 올리고당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런 그 재료를 사용하시는데, 근데 이 올리고당은요, 효과가 3개에서 10개밖에 당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초입에, 대장 초입에만 균에게 먹이를 공급하고요. 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항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대장암 환자 중에서 직장암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이 직장까지는 포도당 공급이 안 되는데요. 직장까지 포도당 공급이 되면 반드시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드셔야 돼요. 이눌린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 우엉, 도라지, 더덕, 돼지감자, 고들빼기, 치커리와 같은 뿌리식품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뿌리식품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대장 속에 있는 저 항문 끝에 있는 직장 가까이까지 그 먹이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이 뿌리식품 요즘 젊은 친구들이 거의 안 먹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대장암 환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장 속에 유익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엉, 도라지, 더덕, 돼지감자, 고들빼기 같은 이 뿌리식품을 드셔야 되고요. 뿌리식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대장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이것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가 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가 나기 때문에 이 먹는 양은 자기 병원에 물은 정도를 가지고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와 2세대를 합친 것을 신바이오틱이라 가지고 좀 비싸게 팝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4세대라 가지고 더 비싸게 파는, 가장 비싸게 파는, 1인당 보통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대에 가는 것들은
4세대 유산균인데 이 4세대 유산균보다도 확실하게 탁월한 음식이 바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김치와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입니다. 먼저 건강을 회복하시는 음식 먹거리를 여러분 선택하라 그러면요. 김치를 드시기 바랍니다. 고춧가루나 젓갈이 들어가지 않는 김치입니다.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입니다. 이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치 30분 만에 또는 20분만 만드는 김치는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이계호 교수 김치 담그는 방법 유튜브를 치시게 되면요. 이미 만드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건강에 나쁘다고 얘기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루에 한 끼 발효된 김치와 발효된 된장이나 청국장을 드십시오. 어떤 건강 기능성 식품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강 기능성 식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 가지고는 지금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역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현재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 부분은 제가 오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누가 나중에 뒤쪽에 질문을 해주시면 고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고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하지 않고요. 스트레스도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죠? 어떻게 해결하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예. 그것도 포함은 부분적으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말이죠. 셋째 날 식물을 주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 칼라푸드를 주셨어요.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병원에 가서 소변이나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요. 활성산소를 측정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의 농도가 많이 생기는데 이 활성산소가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암까지도 유발하는 게 되게요. 이 활성산소는 화학적으로 산성인데요. 산성을 화학적으로 중화하려면 알칼리가 필요한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의 주 성분이 알칼리입니다. 하나님 왜 색깔을 주셨을까요? 강조하시려고 이거 먹어라. 강조하시려고 이거 먹어라.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꼭 칼라푸드를 먼저 드시게 되면요. 칼라푸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성분이 엔타이옥시던트, 항산화 물질이 주성분이에요. 토마토는 라이코펜, 보라색의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은 안토시아닌, 가지나 이런 것 안토시아닌 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스트레스 받으셨을 때는 꼭 칼라푸드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성경 기절은 제가 신구약을 찾아보니까요. 33번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저한테 주신 가장 주신 은혜스러운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항상 기뻐하라 했죠. 항상 기뻐하는 삶 속에 의과대 교수들이, 의대 교수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요. 한번 웃을 때마다 면역력이 200배가 증강을 합니다. 웃을 때마다. 200배가 증강이 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암세포 수억 마리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말씀의 원리라는 거죠. 해초먹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정의 어떤 아픈 사건 때문에 이 태초먹거리가 시작이 되어서 주로 저는 개인에게 기본 회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일반인들에게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얘기를 못하겠죠. 방송에 나가서는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방송에 나가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우리 몸을 기본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 가정, 직장, 교회, 단체 같은데 좀 전달하자. 저는 일종의 하나님 사역으로서 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그동안에 제가 13년 동안 저 혼자서 말이죠.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공감대 형성을 많이 되었어요. 많이 되었는데 문제는 생활 습관이 하루 만에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먹거리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이 시스템 쪽에서도 뭔가는 올바른
그 생산, 유통, 가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태초 먹거리 취지에 맞는 생산, 가공, 유통하는 사람들과 지금 현재 네트워크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태초 먹거리는 옥천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대전센터가 있고요. 태초 먹거리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태초 먹거리 지역센터가 오픈이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제주에서 오픈이 됐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군데가 몇 군데가 더 있고요. 광주, 부산, 포항 몇 군데가 더 있고, 감사하게도 현재 LA에서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드니 쪽에서도 요청이 있고요. 해외 쪽에도, 호주 쪽에도 요청이 있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LA 쪽에도 요청이 있고, 현재 지부도 요청이 있어서, 그 지부의 지역센터의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이 기본 회복에 대한, 그 삶의 실천 운동을 하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제주센터가 한 2주 전에 오픈이 되는데, 상당히 벌써 거기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이 많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태초 먹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정의 아픔이라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태초 먹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다가 건강이라는 유산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려주는 그런 일이면 참 보람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씹어먹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발효식품, 그리고 칼라푸드,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본만 회복하시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여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강의로도 말씀으로도 전해주신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점으로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 발생률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는 음식과 올바른 생활 습관과 좋은 환경을 통해 기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우리나라 국민들과 한국 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의 건강까지 균형 있게 잘 돌보는 지혜를 주시고 이교육 교수님이 운영하고 있는 태초 먹거리 학교를 축복하셔서 이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끝까지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주여 정말 귀한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욕심을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 병 가운데 우리 동료 선교사들도 정말 많이 하나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저희가 하나님 견디고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로컬 음식도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머리로 개발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시간에 도와주신 앞에 나 자신과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과 야채와 행하시는 모든 장기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저는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나쁜 것들이 항상 쉬지 말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환경이 나에게 준 모든 어려움을 자는 할수 있게 하시고 쉬지 않고 나는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미리 염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께서 모든 저에게 이제는 저희들이 정말 그 욕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모든 것을 이 기도 모임이 지혜를 주고 모든 국민석 선교사, 석동부 선교사, 변정의 선교사, 선교사, 최청환 선교사, 하나님 기도 제목하는 것이고, 자는 기도 제목하는 자는 시간, 자는 누가 어려운 가운데서
잘 지내세요? 시간 동안 교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름으로 믿기 괜찮고요. 그들은 일이 양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교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육체들을 말씀에 순종하여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선교사님들 더욱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교 교수님을 지켜주셔서 더욱 강건케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태초 먹거리가 잘 보급이 되어서 인류의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버지여 에덴동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토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북한 동포들 위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김건중 선교사님, 광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리 이기호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광고 후에는 강사님과 2부 대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하베스트 대학원 박승일 교수님께서 말씀을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선교사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행복한 말씀 묵상학교 제6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광고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서 꼭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2부 대담 시간이죠.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유익한 정보 또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2부 대담 시간인데요. 저는 필리핀 정재식 선교사입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응답이 없으시네요. 김수봉 목사님, 지금 강사님이 아마 이게 지금 나가신 것 같거든. 전화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네요. 계속 이제 세선 중에서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계속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먹거리를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건강 유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정보를 들었습니다. 뭐 오늘 특별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느낀 점, 이런 부분에 나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포괄적으로요. 목사님, 제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질문을 이제 드릴 수 있을지 어쩔지 몰라서 그러는데 예. 이따 나오시면은 그 가려움증도 어떤 그 저기에서 뭐죠? 장의 문제에서 가려움증이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그 연관성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하고 굉장히 친한 이 목사님이 가려움증으로 그 치료받으려고 청주 뭐 그 초정약수 거기를 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골절상을 입고 이런 상태가 어저께 있었는데 그 가려움증이 어떻게 소화계통하고 연관이 되는지 그거 이따가 나오시면 좀 물어봐 그러죠. 주십시오. 네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 전함 속에서 이제 위에서 소화가 잘 못 되었을 때 가려움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 했는데요. 이게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곧 들어오시겠습니다. 예. 네네. 우리 선교사님들 그 유튜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교수님 강의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CTS나 이런 기독교 방송국에서 500만 뷰가 넘어간다는 것은 뭐 굉장한, 지금 믿지 않는 분들도 아마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고요. 일반 방송에서도 교수님이 지금 워낙 많이 하셔서 또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저희 세선 중에 좀 자주 모셔서 교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에 대한, 특히 먹거리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당뇨가 왜 이제 이렇게 왔나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제 저도 이제 방학이라든지 이렇게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는 정신없이 움직이니까 너무 음식을 빨리 먹는 거예요. 아마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네, 교수님 들어오셨습니다. 예, 교수님. 네, 정재식 선교사님. 네.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오늘 네, 귀한 말씀 소리 너무 잘 들리십니까? 감사하고요. 예, 소리 말씀에 잘 들리세요?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예, 아, 네. 이웃 괴담 시간 오늘 한 8시까지, 한국 시간으로 9시까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예, 뭐 저는 가능한데요. 제가 잠깐 오해한 게, 원래 예.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실 때 40분 정도 강의에 20분 정도 질문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8시까지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제가 잠시 끝난 줄 알고 저는 나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승현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 진행 과정을 잘 모르고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참석하신 분 중에 우리 교수님 아시는 분 계세요? 제자 계세요? 화학과 교수님이신데. 제가 1번 제자입니다. 무슨 말씀을? 제 아내가 암 예. 걸렸다가 교수님이 그 만들어주신 그 청국장, 그걸 아주 장기 복용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 말고 또 태초 먹거리도 저기 옥천에 가서 암 수술 후에, 우리나라는 암 수술 후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수술 후에 이제 어떤 음식을 주로 먹어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 준해 가지고 철저하게 아주 먹거리를 챙기고,
또 오늘 다시 한번 들었지만 김치하고 그 청국장, 된장 이런 거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또 깨닫게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교수님 바쁘신데 이제는 좀 한번 오셨으니까 자주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암 수술 후에도 뭐 저 계속 김치, 청국장 먹으면 좋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과학자로서 연구를 했을 때요, 많은 분들이 그 건강한 음식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한테 인간한테 주신 그 음식 중에서는 우리나라 발효 음식이 과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식품입니다. 어떤 건강 보조 식품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신 이제 김치는 고춧가루나 젓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 물김치, 백김치, 동치미 또 그런 건데 담그기가 쉽거든요. 거의 한 20분만 되면은 그냥 담글 수 있으니까 거의 뭐 전 세계 어디서나 다 담글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이런저런 재료가 만약에 없다면 양배추류, 양배추 하나하고 소금만 가지고도 담글 수가 있거든요. 양배추 하나 가지고 소금만 담궈 가지고 하셔도 상당히 면역력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실제로. 아, 예. 교수님 이제 그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좀 알아야 될 거. 교수님 화학과 교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예, 소개받았을 때 화학과 하면은 굉장히 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느낌적으로. 이게 뭐 신소재나 대체 에너지, 뭐 신약 개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분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그 어떤 먹거리하고 관련해서 깊숙하게 들어간 계기 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식약처라든지 농림부에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먹거리 안전성, 소위 네. 사람이 먹어서 유해한 물질이나 발암 물질이나 또는 농약이나 또는 항생제나 뭐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원래 이제 전공이 분석화학으로서 첨단 신소재, 반도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다가 어느 해 한 20년 전서부터 식약처나 농림부에서 의뢰를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는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네. 조사를 하다 보니까 먹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특히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 먹거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된 거죠. 네. 예. 아울러서 아까 그 말씀 전하시면서요. 하나의 뭐 인생에 우리도 전환점이 있을 때 거기에 파고들지 않습니까? 큰 변화가 있죠. 먹거리 이 관심을 가질 때 가정에 아픔이 있었다는데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 이제 어린 자녀에게 암이 발병이 됐고요. 아, 예. 뭐 하나님께서 먼저 데리고 가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제가 더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투병 과정 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많은 실수를 했더라고요. 시행착오를 했더라고요. 그냥 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비법이나 특효약을 참 많이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병원에서는 표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지 발병 원인을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발병 원인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먹거리나 생활 습관이나 특히 정신적인 환경 이런 부분들에 있는데 그것들에서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뭘 먹으면 낫는다 하더라 하는 소위 이제 증상 치료에만 현재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증상 치료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증상 치료와 원인 치료를 동시에 해야지만 되는데 원인 치료는 병원에서 할 수가 없죠.
원인 처리는 본인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생각을 바꾸고 본인이 뭔가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래서 태초 먹거리에서는 이제 그 발병 원인이 먹거리, 생활 습관, 환경 이 세 가지 중에서 발암 인자, 발암 원인을 각자 개인이 찾도록 저희 강의는 주로 발암 원인에 대한 강의를 수십 가지 강의를 하면은 본인이 알아서 이거 내가 지키고 있구나, 못 지키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지키는 방법,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제 그 강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가정이 겪었던 그런 그 비극, 아픔을 다른 가정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교수님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립니다. 이선미 선교사님, 예, 질문해 주시죠. 손 드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래간만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일본에 있는데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알고 있었는데 실천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서요. 첫째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데 청국장 얘기하셔서 일본은 나또가 유명하잖아요. 네. 나또를 사는데요. 잘 안 먹게 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한참 대놓고서 버리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또를 어떻게 잘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우엉 얘기하셨잖아요. 한국 사람의 직장에 그 암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이제 그 우엉 같은 거나 뭐 다른 식재료를 어떻게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왜냐하면은 기름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불포화, 포화 뭐 이렇게 요즘에는 너무 그 구체적으로 유튜브나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우엉이나 뭐 칡뿌리 이런 건 여기는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엉을 참 잘 먹거든요. 그래서 우엉을 어떻게 먹으면 더 효과적일까? 그 두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 소위 이제 콩을 발효시키는 낫또를 잘 먹고 우엉을 잘 먹는 방법. 이건 각자 이제 사람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우엉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초절임, 식초하고 간장에다가 절여서 드시는 방법. 그냥 초간장.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보관해서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얇게 썰여가지고, 이제 얇게 썰든지 아니면 채를 썰든지 해서 네네네. 식초하고 간장에다가 그냥 담궈서 드시는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냥 생으로 해서 불에 하지 않고 네, 그냥 불에 하지 않고 생으로요. 그냥 생으로. 생으로. 네네네. 생으로 썰여가지고, 네네. 생으로 썰여가지고 그냥 식초하고 간장에다 넣어서 그냥 담궈서 네네. 그냥 보관하시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들. 네네. 이제 열을 가하는 부분은 이제 조금 소화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열을 가하는데, 열 가하는 정도는 그냥 후라이팬에 채 선 걸 가지고 살짝 덮어주는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도로 하셔가지고 식초나 간장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낫또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거를 그냥 드시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낫또는 분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분말 같은 게 만약에 나온다면은 뭐 주스라든지 요거트라든지 또는 뭐 이런 데 좀 섞어서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음식을 할 때 네. 다른 음식에 아예 된장찌개 할 때 조금 그냥 한 숟가락 넣어서 같이 끓여서 드시든지요. 뭐 다른 국이나 이런 걸 만들 때 그냥 같이 넣어서 끓여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조금 소량 좀 집어넣으셔가지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분말이 있으면 분말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거하고 섞어서 이렇게 타서 먹는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 팩이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될까요? 하루에 한 개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요, 낫또하고 한국의 이제 청국장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주시는데, 이제 여기는 좀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청국장이나 맥주를 띄울 때는 짚을 이용하는데, 짚에는 좋은 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균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맥주 띄운 걸 맥주를 이렇게
집단에 묶어가지고 그 처마 끝에 매달아놓은 걸 보게 되면은 거기는 검은 곰팡이, 흰 곰팡이, 뭐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 별의별 곰팡이가 다 생기고요. 쩍 가르면은 그 속에 시커멓게 되어 있는 걸 그냥 수세미로 막 문질러가지고 그냥 바로 된장을 담그거든요. 그건 발효하고 부패가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한국의 발효에 대한 연구, 특히 콩 발효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반드시 한국의 콩 발효에서는 부패를 뽑아내야 돼요. 부패를 뽑아내는 방법을.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구비를 받아서 거의 45억이라는 연구비를 받아서 순창군과 함께 부패를 빼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낫또는 뭐냐? 낫또는 좋은 균만 싹 뽑은 겁니다. 나쁜 균을 빼버리고요. 좋은 균만 싹 뽑아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킨 건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낫또라는 이름으로 제품 이름이 팔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균은 일본에서 낫또 균을 수입해 와서 한국에서 발효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도 낫또 균보다도 더 좋은 균, 우리나라 토종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이제 토종균주를 찾아서 발굴해서 그걸 가지고 부패가 없는 식으로 된장, 간장을 담궈 먹는 방법. 그것도 아마 태초 먹거리에서 올 후반부부터, 올 가을서부터 부패시키지 않고 된장, 간장을 각자 집에서 개인이 만들어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낫또 분말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분말이 있나요? 한국은 분말이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해서 현재 네. 아직 뭐 100% 완전히 이제 막 이렇게 뭐 공개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저희 연구에서 나온 시제품들은 국내에서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그냥 네이버나 이런 검색에 들어가셔서 이계호 발효콩이라는 검색을 치시면은 제가 연구해서 현재 좀 테스트 중인 그런 테스트라든지 시장 마켓을 좀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분한테 제가 그걸 넘겨드려서 현재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계호 발효 콩을 치시면은 이게 분말도 있고 또는 환도 있습니다. 환 계통도 있고요. 네, 환에다가는 이미 이제 도라지를 좀 섞은 것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여튼 뭐 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걸 각 현지에서 예를 들면 선교 현지에서 전 세계 콩이 다 나니까 지금 선교사님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생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생산되는 콩하고 그 지역에서 간단하게 발효시켜서 그다음에 제품화시켜서 그 지역 주민에게 공급해서 뭔가 자생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하고도 몇 군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나라에서는 콩 발효나 또는 이 채소 발효된 제품을 가지고 얼마든지 선교사님들이 자생할 수 있는 서스테이너블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지금 현재 계속 방법을 협의를 하고 많이 지금 얘기를 진행 중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판되는 된장, 고추장 그런 거보다는 옛날에 우리 된장, 고추장을 먹는 게 좋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된장, 고추장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해외에서는 재료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된장, 고추장 만드는 방법은 저희 선교지에서 그리고 또 그런 걸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만들 수 있는 건지요? 전 세계 어디서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콩만 있다면은 콩도 대도콩이 아니고요. 뭐 큰 콩이든 작은 콩이든 어떤 종류의 콩만 있다면은 어디서나 다 전 세계 어디서나 콩을 가지고 직접 발효시켜서 된장 간장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기에 관계없이 날씨에 관계없이 그러면 뭐 메주를 삶아가지고 어떻게 뭐 집단에 먹고 있나 아닙니다. 그런 방법 아니고 전 세계 어디서나 다
선교지나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앞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 저는 그걸 또 좀 더 나아가서 그걸 좀 더 확대해서 그걸 제품화시키고 상품화시켜서 지역민들에게 공급을 해서 그게 재정 소스로 될 수도 있고 또 지역민이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 하게 되면 콩농사를 짓도록 유도를 해서 그 콩을 수매를 해줘서 그 지역 주민들도 같이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생산, 발효, 판매라는 그 시스템을 콩 가지고 큰 자본 없이, 큰 돈 없이, 큰 설비 없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려면 먼저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의 나라에 관계없이 이제 우선 먼저 본인들이 먼저 된장, 간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쉽죠. 예. 그거 아주 쉽습니다. 뭐 쉬운 방법을 제가 지금 앞으로 확산시켜서 또 선교사님이 그거 가지고 해서 자신 있게 만들어서 먹고 또 본인의 건강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직접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뭐 비누나 치약을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선교사님이 직접 발효시킨 된장, 이나 간장을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건강이 좋아지게 만들고 또 그걸 먹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그럼 우리가 한번 조그맣게 소규모로도 한번 사업 한번 합시다 하게 되면 생산 농가, 발효 농가, 판매 농가를 만들게 되면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면서 건강 지키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도움되는 방법을 제가 현재 세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세팅이 되면은 곧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오늘 로또도 아니 라또 뭐 로또라고 들리네요. 예, 잘 낫또예요, 먹으면 낫또. 로또가 돼. 선교사님 잘 먹으면 낫또. 로또가 되겠네요. 로또가 되겠네. 잘 네, 먹으면. 낫또가 로또 되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교수님이 콩 얘기하시는 껍질도- 김에 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김에 그 교수님 그 연구하신 왜냐하면 예. 우리 커피는 누구나 다 먹기 때문에 예, 이 선교지에서 커피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커피 부분도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커피 부분은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식약처로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상업용 커피 속에 발암물질 분석을 3년간 비밀리에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있는 상업용 커피, 모든 커피를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3년간. 3년간 해보고 난 다음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조금 이슈화가 사람들한테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커피가 분명히 현재 상업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왜 이게 좋은 걸까? 그러나 저는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연구 결과 보고서만 이제 그냥 제출하고 말았는데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슈화가 된 것은 2018년 3월 30일입니다. 2018년 3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커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커피 미국 법원이라고 검색을 치면은 그 당시에 판사가 내렸던 판결이 나와요. 커피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는데 판사가 내린 판결은 이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안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스타벅스를 비롯한 90개 모든 프랜차이즈 매장은 매장 안에다가 다음과 같이 경고판을 붙여라. 경고판의 내용은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에는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를 임산부가 먹으면 유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판을 붙이라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5년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는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냐면 커피 속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워낙 작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먹어도 좋습니다. 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발암물질은 원래 커피엔 없던 건데 커피를 로스팅할 때 볶을 때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 있고 발암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커피업자들은 오로지 커피를 볶을 때 맛과 향만을 가지고 볶았지
한 번도 소비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잘 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아시는 커피 전문가나 사학가들한테 자, 맛과 향을 양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커피를 잘 볶아서 발암물질 없게 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 연구를 좀 해서 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면요. 아, 교수님, 담배도 발암물질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기호식품이라서 발암물질 있는 거 다 하고 있는데, 뭐 커피에 그 발암물질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100이면 100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4, 5천만 원을 들여서 로스터기를 샀습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직접 제가 로스팅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벌써 로스팅을 한 지가 벌써 거의 한 6년이 넘었어요. 커피 로스팅 연구한 지가요. 그래서 로스팅을 하면서 저는 바로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분석을 해보니까 얼마든지 맛과 향을 양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로스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커피업자들한테 자, 나는 커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태초 먹거리의 컨셉에 맞게만 당신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몇 가지 그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 그러면 개념 공유를 할 수 있다 그러게 되면은 내가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알려줄 테니까 소비자들한테 건강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몇몇 프랜차이즈 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찾아와서 이제 저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영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그 사람들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장 대표는 의사가 있는데 다른 지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가 있다 이거예요. 왜 반대가 있냐 그러니까 자, 이 커피를 이제 알려주는데 이제 선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부터 파는 커피는 이계호 교수님이 무료로 공짜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발암물질이 없는 커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면은 손님들이 내가 이 집에 커피를 지금 5년째 먹고 있는데 어제 커피는 괜찮냐? 작년 커피는 괜찮냐?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대답이 부정적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자기네 커피에 발암물질이 그동안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또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깃발 들고 가서 돌 맞기 싫다고요. 두 번째는 따라가겠는데 첫 번째가 되기 싫다고 첫 번째를 다 주저주저해서 오케이 그러면 됐다. 그럼 제가 이거를 교회 카페를 통해서 확산을 하겠다. 그리고 청년 창업가들을 통해서 창업하겠다. 또는 새로 의지를 가지고 새로 신생 창업하는 기업이 있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현재 몇몇 창업하는 사람들하고 또는 청년 창업가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교회는 몇몇 교회는 제가 원하시는 분들한테 비공식적으로 현재 그분들한테 조금씩은 드리고는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사업적으로 하나님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에게 노하우를 전달해서 건강한 커피를 만드는 쪽에 좀 확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도 현재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 커피 마시러 가야 되겠네요, 교수님께.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꼭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또 내일 아침에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의 모닝커피를 맛있게 드시는 분이 또 커피잔 들고 또 덜덜덜 떨면서 이걸 먹을까 말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시는데요. 커피 하루에 서너 잔, 두세 잔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녁은 문제가 없고요. 그 정도의 양은 문제가 없고요. 예. 제가 타켓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대상은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요즘 보면은요, 카페가 이미 팔 때 아예 한 잔이 1리터짜리 커피 파시는 거 아시죠? 그죠? 그거 하루에 몇 잔씩 막, 먹는 벌컥벌컥 들이키는 커피를 너무 많이 먹는 분들에게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커피 하루에 한두 잔 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즐겨서도 좋습니다. 발암 물질이 있어도 한두 잔은 괜찮다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예. 교수님 아까요 처음에 우리 정경남 목사님이 질문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메시지 중에 가려움, 피부에 가려움 나타난 것이 이제 위 소화와 관계돼 있는데 짤막하게 좀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게 관계가 돼 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인체에서 장 건강이 나쁘게 되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피부입니다. 장은 안쪽이기 때문에 안의 상태를 바깥에 알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이제 알리는데 특히 이제 이 가려움증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피부의 상태가 거칠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 호르몬 대사라든지 또는 외부의 어떤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했을 때 결국 면역력하고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연세가 들게 되면은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 나는 건 그건 또 장 건강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보통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물을 조금 더 많이 드시게 되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물을 제대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려움증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하게 되면은 결국 그 피부에 있는 어떤 원인하고 면역력하고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면역력의 싸움이 떨어졌을 때 가려움증이 증가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피부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뽀록지도 많이 나고 염증이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조금 가려운데 또 면역력은 너무 연관시키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가려움증이라는 것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가려움증이라든지 없던 가려움증이 갑자기 많이 이런저런 데서 생긴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평소에 좀 계속 가려움증이 있었는데 하는 부분은 꼭 면역력하고 직결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채팅창 질문